수많은 빛이 어둠을 밝혀도 한 남자에겐 닿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빛 대신 8억 원의 빚뿐. 인생이라는 무대 위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주인공은 실패라는 틈에 빠졌습니다. 어둑한 터널이잖아요. 가도 빛은 안 보여. 그의 마지막 시나리오.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죠. 이거를 생각하고 비온 날에 가족은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비 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예상치 못한 반전. 비가 안 와요. 미치겠어. 죽는다고 결심한다면 미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하느님이 그래도 아직도 나를 안 버리셨구나. 넌 더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남은 길은 하나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노력했고 인생 2막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별로 없어요. 저희 해봤자 건물 두 채하고 32억 정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던 그가 32억 원의 자산가가 된 결정적 계기. 마음을 다잡고 새 삶을 꾸려냈듯이 낡은 소파를 변신시키는 것.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 하늘이 무너지기 전부터 솟아날 틈을 찾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누군가는 지겹다는 생각에 멈춰서지만 누군가는 더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요. 고객 만나러 다니는 게 일이라는데 어디가 이상했죠? 슈퍼가 오래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물어서 진짜 앉아가지고 많이 이거 스프링이 돼 있고 팍 주면 나무가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국이 없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가죽은 원래 이렇게 오지 않거든.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다 바꿔드려요. 완전 새 쇼파, 다른 쇼파가 되죠. 헌 소파를 새 것처럼 만드는 김철식 씨입니다. 이것도 많이 안 주고, 여기 보세요. 이거 같은 건 더 안 주잖아요. 여기는 많이 안 주셨나 봐. 손주들을 키우셔가지고 그렇구나. 막 뛰어다녀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이거 아파트도 새로 이제 이거 지면서 이사 다시 지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거 집사람이 이걸 아이 좀 하도 질력 나니까 새로 바꾸자고 그러는 걸. 이게 옛날 생각해서 이게 지금 새 이런 고급을 바꾼다거나 야단을 쳤지. 그 자리에서 직접 상태를 파악합니다. 구입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는데 살펴보니 어떤가요? 방석 보관, 이거 처진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복원해드리는 방법 있어요. 방석 처진 것만 1차적으로 쓰시고. 기본 틀과 가죽은 양호한 상태. 문제는 방석 부분에 있다는데요.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차 한잔 하시고 계십시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여기서, 여기서 즉석에서요? 즉석에서 손보는 게 익숙한 듯 순식간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파를 엎어놓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멀쩡한 소파 밑부분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천은 뭘로 보이는? 안에를 어떻게 이렇게 살리시나 봐요.
의아해하는 시선에도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거보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지금 볼트로 끼졌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꽤 걸리네요. 방석 부분이 푹 꺼진 건 내장재가 낡았다는 것. 평균 수명이 7년 정도인데 20년 가까이 사용했으니 제 역할을 못하겠죠. 가죽의 주름을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보건력과 탄성이 좋은 스펀지를 기존 것 위에 올려주는 건데요. 이게 신기하죠. 처음 보니까. 그 위를 밴드로 단단하게 고정. 사람이 앉았을 때 스펀지가 아래로 처지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밴드가 타요. 밴드가 더 좋겠네. 기존에 이제 그 스펀지에다가 있는 데다가 HR 스펀지 25kg짜리를 더 보태갖고 덮어서 밴드를 더 쳐준 거죠. 분주한 손길로 이어지던 작업이 어느덧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아버님 한번 앉아보세요. 아주 좋은데? 네? 훌륭해. 어떠세요? 보관하고 나니까? 네, 아주 훌륭하게 좋아요. 아주 훌륭해. 아주 좋아요. 잘 됐어. 자국이 안 남네. 2시간 만에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써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집안에서 단시간에 고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새로운 틈새 시장에 그 가구 리폼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 서비스를 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외로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해서 지금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절감하고 신뢰도를 높인 게 인기 요인.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요즘 철식 씨는 더 바빠졌답니다. 잠깐만요. 저희 다른 것도 망가진 거 있는데, 예. 저희 식탁 의자 한 번만 봐주시면.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어머님이 또 뭘 필요로 하시길래. 저 식탁에 이렇게 의자가 막 칼질 쪽에 망가져가. 이렇게 식탁 의자가 슈퍼보다 더 심각해요. 아휴, 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게 이 식탁 의자거든요. 아, 집에서요? 그래갖고 의자가 앉았는데 이렇게 식탁이 높아갖고 꺼져가지고 불편해서 사실 버리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런 리폼이 좋을 것 같아갖고 얼른 가시기 전에 여쭤보려고 잘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하여튼 요 돈 나게끔 이렇게 같이 전체 싹 다 바꿔드릴게요. 이번에 바꾸는 김에 싹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저하고 이거하고 또 틀리네, 색깔이. 이거하고 틀리지 않아요. 이미 수리했던 전적도 있군요. 잘 부탁드려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네. 몇 대만 남기고 싹 바꾸는 리폼. 손댈 것이 많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애쓰셨어요. 하여튼 다음으로도 앞으로도 또 부탁드릴게요. 일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년 넘은 식탁 의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방문 보수를 하다가 고객들의 요청으로 리폼을 하게 된 철식 씨. 믿고 맡겨준 물건을 완벽하게 변신시키기 위해 공장까지 따로 마련했답니다. 가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1공장, 2공장, 저 뒤에 3공장 이렇게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나눠 있어요. 예. 세 곳을 합쳐 1000제곱미터의 규모. 여기가 이제 1공장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를 봐도 눈에 들어오는 건 낡은 소파와 의자뿐. 고쳐줄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하지만 철식 씨와 장인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답니다. 고객이 쓰다가 작동하는데 소음이 나고 쿠션이 틀려진다든가 그러면 저기서 다 여기 다 수리하는 곳이죠. 수리해서 다 완벽하게. 예. 현장 보수가 어려운 문제는 1, 2 공장에서 해결, 3 공장에서는 리폼을 맡아 한다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의뢰가 늘고 있답니다. 헌 소파만 전문적으로 다룬 지 10년이 넘다 보니 입소문이 안 날 수 없겠죠. 3인용 했었던 거예요, 6월 달에. 네. 1인용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죽은 똑같이 시실비로 예, 그래요? 기존 가죽으로 하면 되겠네, 잘. 시실비로 하시면 되고 네. 보강을 네. 엄청 빵빵하게 들어요. 아, 이거를. 진짜 아예 그냥 그럼 기존에 3인용하고 차이가 날 텐데? 3인용 다시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빵빵하게 들어요. 빵빵하게. 상담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준비. 그런데 말입니다.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상태. 7년간의 흔적이 인조 가죽 위로 짙게 남아 있습니다. 환골 탈태의 기적 가능할까요? 리폼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은 분해하는 겁니다. 게 한, 요즘에 좀 4-5시간? 하나하나 일지 다 뜯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한 미싱물을 다 뜯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남이 안 하는 거 새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이게 하려고 그러면. 원형을 그대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베테랑인 철식 씨도 반나절을 공들일 정도인데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리클라이너 소파이기 때문에 30여 종의 부품까지 챙겨야 한답니다. 그런데 부품도 모자라 작은 조각 하나까지 챙기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다 해진 걸 왜 종이에 붙이는 거죠? 사실 리폼 들어오는 거는 어떤 일정한 회사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그때마다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뜨고 많이 오래되는 건 두꺼운 합지로 해서 패턴을 떠놓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이용을 하죠. 맞춤옷을 만들 때처럼 리폼에도 정확한 패턴이 필수랍니다. 등받이부터 팔걸이 이음새까지 1인용 소파 하나에 각기 다른 조각이 22개나 사용된다는군요.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 더 오래 쓰도록 하는 게 철식 씨의 신념. 최상급 가죽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한 마리 가죽이에요. 한 마리 가죽을 갖다 원피를 그대로 보고 아까 조기가 머리 부분, 여기가 등 부분 이런 상태죠. 이런 가죽은 또 처음 봅니다. 내추럴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이태리에서 직수입 들어온 거 이태리 원피입니다. 원피에서 가공해서 하는데 탑그레이드인데 꼼꼼하게 살펴보는 철식 씨.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비싼 가죽에 거침없이 펜 자국을 냅니다. 섬세하게 봐갖고 조그만 이런 자국이라도 모기에 물렸다든가 벌레에 물렸다든가 그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야생이니까. 모기 물린 자국이 있다고요? 가시에도 찔리는 경우도 있고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자국이 그런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확대해 보시죠. 흠집 있긴 한 건가요? 이게 지금 모기 물린 자국이라고. 아니 사장님 여기 카메라 한번 화면 봐주세요. 어디 있어요? 눈썰미 좋은 제작진도 포기.
이게 솔직히 이거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안 쓰는 건 아닌데 쓰긴 써요.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안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제 좀 왜냐면 이것도 가죽이니까 이것도. 근데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성향하고 안 맞으니까 쓸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 예, 이건 티가 좀 나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오, 요건 보이네요. 흠집과 주름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철식 씨. 고르고 고른 부분만 사용하다 보니 1인용 소파 하나에 원피 2장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패턴대로 재단을 하면 다음은 가죽 재봉 전문가가 나설 차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다 놔주세요. 원래 제품에 맞춰 제작하는 게 기본. 쿠션감을 살리기 위해 솜을 가죽에 누벼줍니다. 속재료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엔 항균 솜을 사용. 푹신함을 더해주는 것 외에 모양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겨뒀던 틀에 새 옷을 입힌 후 조립까지. 리폼이라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는 공을 들여야 하네요. 그 소파를 써보면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같은 소파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쉴 틈이 없는 철식 씨. 이번에는 식탁 의자 차례입니다. 손볼 부분을 떼어내야 하는데요. 멀쩡한 뼈대는 그대로 두고 찢어진 방석과 등받이 위주로 리폼할 계획. 고정시킨 핀을 제거하는데요.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가 좀 특이합니다. 수리하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일자 드라이버를 딱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사용하다가 일단 일이 빨리 돼야 되고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비자 집에서 제게 가서 고깃집에서 이거를 AS 할 때 소파 뜯을 때 이거 핀 하나 뽑는데도 능숙하게 뽑아야 되는데 능숙하지 않고 막 하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쇼맨심. 오래된 고정핀과 마감재 제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개조한 드라이버 덕분에 흠집 나는 일이 줄었답니다. 신속 정화하기 생명인 방문 보수에 딱이죠. 이거 보세요. 늘어날 대로 늘어난 밴드. 하지만 제 기능을 잃은 건 또 있습니다. 이거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공기가 들어가서 상한 거죠. 이러니 앉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일단 밴드부터 교체하는데 뻥 뚫린 구멍을 막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제 에어 군용이거든요. 에어. 이게 나와야지 스펀지 소프트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복원이 되는 건데 전에 그 앉은 소비자가 보면은 이 자체가 밴드가 너무 늘어나갖고 아까도 봤지만 축 처졌지 않습니까? 늘어나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지금 복원이 안 되잖아. 이건 안 늘어나죠. 아무리 해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네. 탄성 좋은 밴드를 격자로 엮고 공기순환을 원활히 하고 지지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등받이와 방석에는 두께가 다른 고탄성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업그레이드의 활용 점정은 가죽이죠. 저건 지금 레자잖아요. 레자인데 이걸 가죽으로 전체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체를.
떼어낸 부분을 제자리에 붙이면 끝. 참 맞네. 고장난 의자에 불과했었는데 철식 씨 손길이 닿은 후 클래식한 매력이 살아났습니다. 오래 쓰는 것 문제도 아니겠죠.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파 이런 거는 참 고급 소파들이 많거든요. 해져갖고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리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산 가격보다는 저렴하죠. 구입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이나 뭐 5분의 1 가격 이 정도면 전부 리폼을 하니까 더 좋아지죠. 업그레이드 되고. 그때 당시에 가죽보다 지금 가죽은 굉장히 상향이 됐거든요. 리폼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완성도를 갖추는 게 포인트. 드디어 고객품에 전달할 시간입니다. 며칠 동안 의자 없이 지내느라 불편했을 텐데 감수하고 기다렸을 걸 생각하니 발걸음이 절로 분주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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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매번 하는 일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감 반, 긴장감 반.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완전 너무 고급 의자 됐어요. 완전 너무 고급 의자 됐어요. 너무 좋아. 와, 그 의자가 이렇게 됐다고? 야, 신기하다. 어머, 나도 바꾸고 싶어. 진짜 이거 너무 부티나졌어요. 진짜 부티나. 완전 고급됐다. 마음에 드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사장님 짱. 감사합니다. 나도 바꿔줘. 진짜 완전 고급됐다. 분위기가 확 짱 좋아졌어, 짱 좋았어. 와. 저희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이 집 수리하시면서 이렇게 이 그레이 톤으로 바꾸셨는데 의자 이거랑 딱 그레이 톤을 맞추셔가지고 집이 분위기가 세트가 됐어요. 20년 된 의자가 집안 분위기까지 바꿀 줄이야 상상도 못한 효과네요. 나중에 또 사용하시다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어머 이렇게 감사합니다. 튼튼하게 해주셨는데 네. 이게 오래 가겠죠? 한 10년은 넘을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저기도 근데 이 안에다가 스펀지 다 보강을 한 겁니다. 네, 안에다가. 네, 바닥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다 보강을 한 거. 그 상태에서 쳐져 그렇죠. 있었잖아요. 세월이 다 지나면. 보강을 해갖고 튼튼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시고. 네. 들어가세요. 만족하는 모습을 뒤로 하고 다시 배송길에 나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한 리폼이 마음에 들었는지 두 번째 의뢰를 한 고객. 실물 공개. 직접 보니 어떤가요? 순아, 이게 한짜리야. 아유, 좋아. 엄마 앉으라고, 엄마. 직접 앉아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법. 보기에는 얘가 더 풍성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농구공 며칠 사용한 거고. 술이 좋아 보인다, 뭐. 싫어. 주방이 꽉 차보네요. 좋다요, 흔들리잖아.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색깔도 이쁘고 의자도 잘 고르시고 다 좋아. 후회 전혀 없고 너무 최고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좋은 회사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 또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 추천할 예정이에요. 새로 사고 버리는 것도 다 돈인 시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리폼의 장점이겠죠.
의뢰 건수로 따지면 방문 보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수리와 리폼 두 고객층을 잡으며 한 해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벌써 하루가 끝나가네요. 여보 나왔어. 순자야. 왔어요. 사랑해요. 순자 이리 와. 안녕하세요. 역시 쉴 곳은 내 집뿐이겠죠. 어느새 장성한 아이들은 독립한 지 오래. 시끌벅적한 맛은 없지만 그게 또 재미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아내 근혜 씨가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걸 만드나 봅니다. 카레요. 카레요? 네. 반찬이 마땅치 않아갖고요. 거의 둘이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남편은 또 바쁘니까 약속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혼자 먹다 보니까 거의 혼자는 간편식을 많이 먹게 돼요. 화려하지 않은 집에 간단한 식사. 모든 게 소탈한 철식 씨를 닮았네요. 수업 언제 와요? 뭐 7시에 준다는데 이제 7시요? 다 끝나고 10분밖에 없는데 10분 남았네 뭐 금방 와. 같이 오실 줄 알았어요. 좀 기다리지 뭐. 순자야. 아이고 얘가 16년 된 개입니다. 17년 된 건가? 만 17년이 넘었어요. 그치 우리 순자 미용을 안 해갖고 이럴 줄 알았으면 미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나를 제일 잘 따른 새벽 3시에 들어와도 집사람은 주무시는데 얘는 깨갖고 나한테 꼬리치는 애예요. 효견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 집을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텔레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파. 여느 집 소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솔직히 조금 기대했는데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사실 좋은 거 누가 좀 아끼던 건데 누가 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지 않고 제가 회수해갖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좋은 거 못해요. 아까워서. 제가 이제 옛날에 물건을 판매할 때도 좋은 제품 갖고 들어오면은 오히려 판매해야지 내가 소장하고 내가 쓰는 건 없어요. 저는 이제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돼. 재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예. 어서 와. 수고했죠. 순자 오빠 왔네. 오빠 왔네. 오빠 무서워. 익숙하게 들어온 한 남자. 어디서 봤더라? 낯익은 얼굴인데요. 아, 갑부와 함께 열심히 배송 다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과장님 아니에요, 김 과장님? 예, 맞아요. 제 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사업을 갖다가 이어받으려고 그러는지 자기 열심히 하잖아요. 집이라서 그런지 아들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선생님 잘하는데요. 긴장하니까 더 안 되는데요. 아, 그래도 예쁘게 하셨네요, 엄청. 반찬이 없으니까 이 정도 서비스는 해야죠. 강황 넣어 지은 밥과 카레 예쁘게 차린 한 상.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현장은 쫓기로 할까 못 할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입들은 인터넷 쪽이야. 하여튼 취소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고. 집에 와도 퇴근한 게 아니에요. 회사 일을 매일 해서 얘기. 뭐 이렇게 막 보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장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얘 민수네가 올 때만 얘기하지 무슨 뭐 내가
일 얘기를 그렇게 하나? 당신 나오실 때는 안 했지 별로. 난 회사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도 철식 씨의 열정을 가장 잘 아는 건 가족일 겁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 가족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철식 씨.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서른이 막 지날 무렵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갈고 닦은 영업 실력을 발휘해 백화점에서 수입 소파를 판매. 성공은 밀물처럼 들어왔답니다. 불과 1년 만에 백화점 13곳에 입점할 정도였는데요. 백화점에서 매출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입점이 되거든요. 한 달 만에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 입점이 돼 있고, 그 점차적으로 벌려갖고 13개 백화점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 중에 스타가 됐었죠. 그리고 또 장사도 또 잘 됐고요. 그때 당시에. 예. 하지만 성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외환 위기의 타격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실패의 그림자, 그리고 8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이잖아요. 가도 빛은 안 보이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며칠.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죠. 보험이 한 3억 정도 나오죠. 내가 죽으면 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비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저는 죽는 날이었거든.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철식 씨.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도 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만 오기만 해도 비가 안 와요. 미치겠어. 죽는다고 그때 한편은 또 생각하면 그래. 죽는다고 결심한다면 미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고맙죠. 하느님이 그래도 아직도 나를 안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죽을 각오로 다시 일어선 철식 씨. 아내와 함께 가구점을 차렸지만 저쪽 브랜드가 훨씬 더 싼데? 그 사이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그 틈에 끼어들 수도 없었답니다. 여보, 재고가 너무 많아서 더 놓을 자리도 없어요. 재고로 남기거나 싼 값에 파는 법은 어떻게 해도 손해였죠. 그 시장에 딱 나갔더니 많이 팔려야 되는데 또 안 팔려. 그럼 재고 부담 내가 고스란히 또 안 갚아야 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 진짜 다시 또 망해야겠구나.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요즘 쇼파 AS 때문에 골치야. 거래처의 고민이 발단이었죠. 현장에서 고치면 안 될까요? 소파 수리를 위해 고객 집과 창고, 공장을 수차례 이동,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확 줄여 현장에서 바로 고친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멀쩡한 소파로 뭐 하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방문 수리하는데 소파라고 못할 거 없잖아. 소파 방문 보수라는 틈새 시장을 개척한 철식 씨. 만약에 그 거래처에서 30만 원이 주는데 너는 10만 원 받고 이거 되겠냐. 그리고 그래서 뭐 얼마 된다고 AS콘이 뭐 얼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받죠. 그러니까 너 혼자 먹고 살아라.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남이 등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잖아요. 만족도 들었고. 이거다 바로. 이거야말로 내가 갈 길인 것 같다. 아내에게는 죽기로 결심했던 걸 감추고 싶은 철식 씨.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각오로 살았다는 것만 기억하길 바라는 거죠. 과일 가게? 오늘은 거북이를 한 마리씩 잡기로 했어. 이거 거북이네. 이렇게 해서. 아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신혼 때
옥탑방 살았죠, 옥탑방. 옥탑방에 2층 옥탑방이었지? 근데 그때는 또 저희가 주택을 지면은 방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도 없고, 예. 거기 옥탑방 살았지. 내가 사기 결혼했지.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살아서 살 틈을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갑부. 안녕하세요. 입식 생활로 변하다 보니 덩달아 일거리도 늘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소파 부시드렸거든요. 네네. 이번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비싼 소파인데, 그쵸? 비싸게 보셨죠? 비싸게 주고 산다고 샀는데 비싼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죽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8년, 9년? 너무 이제 한 곳에 많이 앉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처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도 스펀지 좋은 거 많이 좋은 거 쓰셨네요. 워낙 비싼 거니까. 네. 30년 전부터 접해왔으니 어떤 소파든 척 보면 척 맞춤형으로 해결. 고객님 많이 도와주시네. 한번 앉으세요. 하긴 튀는데요. 좋으세요? 네, 너무 좋네요. 아니, 틀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눈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저는 이제 매일 들어오면 여기가 제 자리거든요, 항상. 아, 여기가? 딱 넣어서 이렇게 TV를 딱 하는데 이게 항상 푹 들어가는 느낌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왔던 느낌이에요. 너무 좋네요. 손쉽게 끝나나 싶었는데 사장님 여기 좀 뜯어진 거 아세요? 오래 써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요즘 힘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떨어져요. 미신선이 자주 터져요. 네. 아, 원래 자주 터져요. 이게. 네, 이런 부위에 살짝 힘이 가 있으니까. 설마 재봉선 터진 것도 바로 해결하는 건가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준비합니다. 상자 속에서 뭔가를 꺼내드는 갑부. 대체 이게 뭔가요? 우리 수저가 바른 바늘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 사람 수술할 때 쓰는 바늘이에요. 수술용 바늘을 쓴다고요? 사람 살갗이나 소 가죽이랑 똑같잖아요, 표면은요. 아, 그래서 그 바늘을 쓰시는 거예요? 네네. 진지하게 수술, 아니 수선에 임합니다. 가죽이 맞물린 부분이라 꿰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보통은 공장으로 보내 재봉틀로 박아낸답니다. 하지만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기워내는 갑부. 다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용 한번 보세요. 아, 예. 감쪽 같네요. 예. 와, 완벽하네요. 네. 바느질 장인으로 인정합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공장에서 사실 갖고 와서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뭘 집어넣는지도 사실 모르고 뭐 쇼파 항상 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믿음도 가고 좋습니다. 내가 언제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1시간 만에 2가지 미션 완료. 이 현장 보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을 단축하잖아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고객 만족할 때까지 믿음,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에 막 뛰어들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수리가 된다고요? 네, 저만 믿으세요.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위해 어깨너머로 배웠던 기술. 불에 달군 대바늘을 구부려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시도했지만 번번이 부러졌던 바늘.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요. 부러지기가 얼마나 난감해요.
의기소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그럼 손님비자가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공장 가져가서 해오십시오. 할 때 그 엄청난 자괴감, 무시,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회수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장인들과 중국 공장을 찾아가 기술을 배운 갑부. 기본기를 갖춘 후엔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직원들. 갑부는 전자제품 방문 서비스를 보고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하며 체계를 잡았는데요. 덕분에 소파 방문 보수, 리폼 전문이라는 정체성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오다가 이렇게 많이 떴네. 여기 이제 오다지 오늘 신기루 뜨는 거, 신기루 뜨는 거 이제 기사들별로 이름이 다 있잖아요. 여기 제 이름 저 있고, 네, 제 이름 있고 그래서 여기 기사 있으면은 우리 여직원이 좀 출력해갖고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들어와갖고 보고 계획을 잡죠. 네. 직원들의 열정도 갑부 못지않은 덕에 연일 의뢰가 밀려듭니다. 고객을 만나러 갈 때가 됐는데 그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갑부. 유명 가구 브랜드 명찰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한참을 고르더니 작업복 위에 하나를 붙입니다. 우리 협력업체 명찰이죠. 협력업체요? 예, 협력업체. 저희가 이제 이 메인 업체들한테 위탁을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아웃소싱 전부 주는 업체들입니다. AS를 도맡아 한다는 건가요? 협력을 맺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메이저급에서도 13군데? 네,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탁을 주는 건 업체는 한 군데가 있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처럼 그렇게 전체를 다 전국에 다 커버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해서 하는 업체는 없을 거야, 아마. 그럼 경쟁업체가 없으세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죠. 전문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판로까지 개척. 틈새를 공략해 자신만의 시장을 만든 셈이네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아들 민수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거는 출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샘플을 가지고 방문을 드려요. 전화 상담을 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어느 하나 막힘이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갑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도 하나 해갖고 가져가지고 이거 아이보리색 관리를 잘해야 돼. 때타면 큰일 나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민수 씨지만 사장님 호출이니 출동해야겠습니다. 바쁠 때는 전부 내려와서 다 같이 해야죠. 저도 하는데. 다시 한번 부자가 나섰습니다. 배송할 물건은 가죽으로 된 침대 프레임인데요. 때타지 않게 포장을 한 후 하나씩 옮겨 싣습니다. 크기도 하고 챙길 것도 많아 혼자서는 힘들겠네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나 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택가에 도착. 가죽을 잘 활용한다면 리폼에 한계가 없다는데요. 침대 프레임을 시도하면서 그 영역이 한 단계 더 확장됐답니다. 평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민수 씨 덕분에 보다 젊은 감각이 더해졌답니다. 새로운 도전도 이어지고요. 소파 밑에나 침대 밑에는 솔직히 일반 고객님들은 치우기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한번 또 청소하는 거죠. 철식 씨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민수 씨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들이 잘하네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두운 색의 벽지와 밝은 색의 침대가 어우러져 방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전후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색상을 이렇게 진짜 바꿀 거. 와 너무 좋네. 감촉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그 작업한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이거 좀 보시면 품질 보증서인데 그 이틀이 그 마스 가죽으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송 설치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으로 다 AS 가능한데 이 배송자 다 적혀 있습니다. 품질 보증서로 고객의 신뢰감 상승.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부자입니다. 무사히 일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잘 됐다. 우리 음료수 한잔 먹고 갈까? 여기?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깥바람 쐬면서 땀 식히는 게 전부지만 한숨 돌리기엔 충분합니다. 민수 씨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째. 아이고 수고했다. 한 건만 해도 땀 뭐 이렇게 급하게 하냐? 천천히 좀 해서 빨리빨리 하고 아빠가 할 일이 없잖아. 어? 아버지가 고생한 걸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도 큽니다. 오랜만에 아빠하고 나오니까 너 좀 어떠냐? 혼자 다니는 게 좋은 거. 그래? 왜? 부담 느껴? 아빠가 무릎 꿇고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지 말고 내가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아빠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죠. 말로 다 못해도 마음은 전해지겠죠. 행복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행운이에요, 사실. 정말 운이 좋은 놈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는 철식 씨. 현장 담당 직원과 함께 할 일이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이 가리키는 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원목 2층 침대를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소파도 아니고 가죽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이건 1층 침대인데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립을 못 하니까 우리가 전부 조립해서 풀어갖고 이사 가는 집에 다시 조립을 해주죠. 가구 하나만 옮겨주는 이사? 난생 처음 듣는 소린데요. 소파를 향한 일편단심, 한순간에 변해도 되는 건가요? 원목 2층 침대를 해체하기 시작하는 갑부. 사장님, 이거 뭐 하시려고요? 소파? 요거는 소파가 아니라 이건 1층 침대인데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립을 못 하니까 우리가 전부 조립해서 풀어갖고 이사 가는 집에 다시 조립을 해주는 거지. 가구를 옮겨 조립해준다고요? 한마디로 가구 이전 설치. 예를 들면 붙박이장을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 옮겨갈 집에 꼭 맞게 설치해주는 건데요. 아, 저게 그 조립하는데 좀 기술이 필요하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침대 한 거기 그 AS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시간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했더니 여기 업체가 좀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저건 좀 약간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체하는 건 쉬운데 조립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삿짐 센터에서. 예.
갑부가 찾은 또 다른 틈새 시장. 가구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술 없이는 옮기기 힘들다는데요. 과거 이사를 하던 중 붙박이장을 두고 고민했던 갑부. 도움받을 곳이 없던 차에 결국 직접 해체부터 설치까지 해냈다는데요. 분명 본인처럼 필요한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의 예측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해 내가 또 두드려 할 테니까. 소파 방문 보수와 리폼이 성공했지만 갑부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탄탄대로가 영원할 거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끝내는 건 기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필요한 기술을 다시 배웠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답게 해체와 조립은 식은 죽 먹기죠. 이동 거리를 제외하고 한두 시간이면 완료됩니다. 죽기로까지 마음먹은 놈이 뭘 못하겠어요. 그 제2의 제3의 그 실패를 맛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틈새로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은 또 있어요. 살아남는 게 성공이라는 철식 씨. 죽을 각오로 살 틈을 찾는 게 답이었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자산 15억 원을 일궜다는 한 남자. 저희 창업 비용 200만 원. 그를 따르면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대기업 부장님 정도 되는 연봉 3배, 3.5배 정도는 더 벌고 있습니다. 매일 두둑히 챙기는 청년 페인트공들. 일당 모아 억대 매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편견을 뛰어넘어 갑부가 된 동우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